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오늘 무료 방송 올리는 날이죠. 저희는 카카오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라고 보면 되고요. 7월 초에 한국경제TV 이제 복귀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겠죠. 아마 와우파 교육 강좌가 오픈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원체 랠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상승 랠리는 그냥 즐겨라. 그리고 시장이 좀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니까요. 약간 언지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2997, 그러니까 3포인트 제외하고 3000선 돌파를 아깝게 실패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될 시점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번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중동 정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오버슈팅 같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 오버슈팅 같은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바뀌면서 한국의 그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체질적으로 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접변가됐던, 그러니까 눌러놨던 그런 형태들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과되지 않을 때는 사실 올해 연말 정도가 고점이라 생각했고 내년은 그렇게 좋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어떤 반응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또 조금 더, 물론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형지는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진 않겠다,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그 연초에도 얘기했고 작년 연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하나의 테마가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000선 돌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2700선, 많이 해봐야 2600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3100선 정도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제가 3100선인가 하면 3100에서 3300선까지가 지난번 이제 동학개미운동 그때 개인들이 들어왔던 그 금액도 있잖아요. 100조 같은 거 안 빠져나간 거. 그게 집중적인 어떤 이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매물대가 3100에서 3200에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롤오버도 거의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 원포인트 레슨 강의 있을 겁니다. 일요일날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그게 보합입니다.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따져보면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박스권 조정을 보이더라도 좀 종목 장세는 계속되지 않겠냐. 근데 종목이 좀 특이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전쟁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거 어차피 결국 일어날 건데, 이거 나오면서 어떤 큰 패러다임이 바뀔 건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디플레이션의 어떤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시대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도 경기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아마 지금까지는 그 경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안 올렸잖아요. 그죠? 안 경기가 아직 좋아서 별로 내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아마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 그 다음에 원자재의 시대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현재 국면에서 섹터별 분석,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 3분기에도 계속되는가라고 얘기는 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뭐 배당이라든지 주주가치 이익이라든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명해진 거죠. 한국 시장이. 그리고 이제 배당도 얘네들이 요구하면 계속 받아올 수 있고, 그 다음 주주가 이렇게 어떤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법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좀 아까 중성전쟁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좀 치솟고 이러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1년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은 3번에 이제 섹터별 분석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오전장 지금 10시 한 10분이거든요. 그 10시 10분까지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그 이제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물론 그것도 올라가죠.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2차전지는 거래가 없으면 안 되고요. 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AI 수석이 네이버 출신들이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받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은 어차피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도 올라오면서, 그래서 시가총액을 좀 보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많이 못 올라갔죠. 하이닉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좀 많이 땡기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좋았던 방산조선, 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방산은 좀 오버라고 보고요. 오버슈팅 했다고 보고, 조선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좀 쉬어도 저는 좀 오랫동안 쉬면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5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려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 거의 3000 정도 갔으면, 이제는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갔던 섹터들을 보면, 사실 이제 조선, 방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번에 갔던 섹터들을 보면,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죠? 이게 시가총액이 커져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지수사 갔죠. 그 다음에 2300에서 2600까지 올라갈 때는 은행주가 좀 땡겼고요. 그 다음에 2600에서 2000, 거의 3000이죠. 2997이면 올라갈 때는 지주사, 상법 개정안 때문에 지주사하고 증권주는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이 주주가치가 되게 강화되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금융시장이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딱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틀린 종목들만, 아니면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런 섹터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300이 살짝 무너졌잖아요. 2분기에. 그리고 2997까지 갔으면 그 700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2분기에. 그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서 700포인트 갔거든요. 근데 그 가면서 올렸던 시가총액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시가총액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진적으로 이런 거 보면 2차전지 보면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보세요. 거래도 안 터지고.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올라가서 그런 거죠. 네이버도 지금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동안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제외하면, 보세요. 이번 주를 만약에 제외할게요.
이번 주를 딱 제외했다 그러면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이렇게. 카카오만 좀 올라갔죠. 이렇게. 카카오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카카오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못 올라간 데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돌파했어요. 그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이에요. 이게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2023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또 샀잖아요. 그러니까 누적 2020년부터 누적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하이닉스를 보면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3년 동안 매수했던 걸 2023년도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팔고.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봉, 그러니까 연간의 개인 수급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 종목들을 보면 개인 수급이 좀 빠져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번 2300에서 2900, 거의 3000까지는 굉장히 잘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희 쪽도 얘기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못 가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것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못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0까지 올라갔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우량주들이 너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보면 예전에 많이 갔던 HP, SP도 많이 거의 못 갔고요. 그뿐인가요? 지금 뭐 네이버만 이 네이버 13% 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보면 셀트리온, 전통적인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도 거의 못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증권주만 좀 땡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패턴들.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요. 이게 2020년도 했다가 작년하고 그작년 2024년, 2023년에 다 팔아버렸어요. 개인들이. 증권주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 형태들은 보면, 그러니까 2300에서 거의 3000까지, 3000이라고 얘기할게요. 2997이니까. 올라갔던 섹터들은,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많이, 이렇게 땡겼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0선 와도, 아직까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도 있죠. 섹터들.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주도 많이 빠졌다니까요. 삼성전자는 안 빠지지만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 뭐 안 빠졌던 종목도 있죠. 그런데 많이 못 갔던 2차전지도 그렇고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LG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것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올라올 때 막 손절 막 빠지니까. 2차전지는 뭔 로열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잘 안 팔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카카오처럼 또 네이버처럼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지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쳐서 올라오면 그 섹터를 팔고 또 잘 가는 섹터로 이렇게 담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죠. 시간차를 좀 두면서. 그래서 이런, 아직도 전통적인 그 우량주들,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개인들 수급이 그작년, 2022년, 2023년도에 많이 안 빠졌던 섹터들이 아마 이제 좀 올라오면 개인들이 그쪽에 손절을 하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기적으로는 조금 그쪽 섹터들이 아직은 너무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를 조정을 좀 보이면 2700선 정도, 그리고 3100, 3200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방산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한 종목도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좀 3100, 3200 묶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지수가 300포인트까지 2997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시장은 되게 좋은데 체감 지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적으로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못 느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2023년, 2024년도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빠진 섹터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에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연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2020년 이후로 얘가 많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봐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안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그냥 땡겨버리잖아요. 아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차이가 그거라고. 그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 이게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안 빠져나갔고요. 하이닉스는 3년 동안의 그 개인들의 매수가 2023년에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에 조금 샀다가 올해 더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따라서 업종 섹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많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개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형태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에선 가장 큰 흐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 수급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징적인 게 보면 낙폭과대 종목이라도요, 이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바닥에서. 이거 보시면 역대 최고 거래량이 막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이 주봉상에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에서 막 터져버리죠. 근데 2차전지를 보면 거의 안 터져요. 보면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들이 가는 속도와 거래가 터지지 않는 종목들이 가는 속도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반도체는 다 같이 가고 막 2차전지 다 같이 가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수급 또 거래량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종목도 선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쉬운 시장에 올라가서 뭐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종목들이나 시장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좀 예전 방식으로 너무 이제 고집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바이오거든요. 그 일부 종목은 제외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가 작년에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좀 쉽지 않고요. 2차 전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포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손절이 안 나와요. 이거는 펀더멘탈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로열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충성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펀더멘탈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봅니까? 많은 수많은 2차전지 박사, 뒤 배터리 아저씨 보세요. 저 배터리 아저씨. 그렇게 뭐 박사라고 그랬는데 다 착살나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와서 뭐 중국의 세력이 뭐 일부러 누르고 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시장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시장이 반대로 가는데 자기 논리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손절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뭐 그 사람 살면 그 사람 삶이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그 유튜브 그 저게 2차전지 막 제 유튜브 채널에서 2차전지 고점 갈 때 과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개인 투자자의 맹목적으로 그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항상 시장이나 주식이나 이 쏠림 현상이 강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2차전지는 주봉상 양봉에, 장대 양봉에서 거래가 막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 아까 카카오처럼 그런 게 몇 번 터져야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제가 맨날 했잖아요. 정말 주식 모르겠으면 거래량만 보면 된다고. 특히 바닥에서 터지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듣고 괜찮으시면 눌러주시면 되고요. 7월 초에 한국경제TV 이제 복귀가 확정되고 와우파 교육 강좌도 아마 오픈될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유튜브 채널을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을 잘 보고 접근해야 되겠죠.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그때는 경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잘 안 먹히잖아요. 그게 악재가. 작년에 악재가 엄청 잘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악재가 엄청 안 먹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증시보다 우리 시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됐죠? 자, 이상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5분, 6분짜리일 거예요. 그죠? 가끔씩 보세요.